그러니까 이 결정으로 애플이 이제 연간 총수익의 최대 10%그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로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결국은 이제 돈 때문이죠. 근데 이 NFC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 EMVCO라는 이 조직에다가 수수료를 또 따로 내야 돼요, 결제할 때마다. 근데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더 힘들었던 거는 NFC 포함해서 애플 자기네들한테도 수수료를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순전히 먹고 있던 수수료가 있었는데 그걸 쪼개갖고 이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익률에 굉장히 타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애플이 올해 4분기부터 아이폰에서도 애플페이를 제외한 다른 결제 시스템도 도입한다. NFC 기반이죠. 그래서 이 아이폰에도 삼성페이나 구글페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화제인데요. 애플 블로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 삼성페이와 T머니 같은 것들이 아이폰에서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기존에는 안 되었던 건지 기술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지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의 차이는 또 뭐고 앞으로 진짜로 삼성페이, T머니 같은 것들이 애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애플이 아이폰에다가 애플페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허용하느냐라는 것들은 바로 요거죠. 유러피안 디지털 마켓 액트, DMA라고 부르죠. 유럽하고 자꾸 이제 애플이 이제 반독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애플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직접 요거에 대한 대응 사항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애플의 수익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애플페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 출시 이후에 애플페이는 다른 기업들이 요거를 아이폰 내에 있는 이 NFC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던 거죠. 그래서 아이폰의 NFC 기능을 독점적으로 액세스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유럽에서 봤을 때 이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공정 경쟁을 막는다라고 보고 있었고 지난 7월에 EU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유럽 국가들, EU 국가들에 대해서 기술 개방을 결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었고 사실 이게 유럽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법무부에서도 3월에 애플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기도 했죠. 여러 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악질적인 게 바로 애플페이다. NFC 기능 있는데 왜 못하게 쓰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애플은 2017년도에 새로운 코어 NFC API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NFC가 탑재가 되어 있고 개발자들은 이 애플에서 준비한 API를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결제 서비스를 하도록 그러니까 NFC 태깅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된 건데요. NFC 태그 판독을 할 수는 있긴 했지만 애플 개발자들이 이 API 이용해서 결제는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딱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딴 건 되면서 결제는 못합니다라고 해놨는데 흔히 이제 탭 앤 고라는 기술이죠. 그래서 특정 API를 불러가지고 결제를 하게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었다. 이게 이제 애플은 이제 보안 등의 이유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보안과 관련된 건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앱을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이걸 막고 있었다 보니까 EU에서 야 너네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NFC가 리딩되는 거를 결제까지 확장되도록 계속 이제 압박을 해온 거죠. 지난달에 EU 집행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플이 아이폰의 탭앤고 기술에 경쟁업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결과를 애플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으로 애플이 이제 연간 총수익의 최대 10%한 $400에 해당하는 그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로 됐다라고 전해집니다. 결국은 이제 돈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 뉴스를 보시면은 애플도 이제 애플 원리스 사용해갖고 뭐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이런 거 캘리포니아 확장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확장해 나가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벨로퍼스 개발자들은 이제 곧 인앱 NFC 트랜잭션을 사용할 수 있다, 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Secure Element라는 걸 통해서 요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iOS 18.1이죠. 요게 이제 4분기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요걸 통해서 애플페이와 애플 월렛 외에 자체 앱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 NFC 비접촉 거래를 지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API만 가져다서 결제를 쓰면 되니까 막 애플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 자동차 키라든가 애플이 이걸 다 막고 있으니까 자동차 키도 안 됐었고 뭐 학생증, 뭐 카드 이런 NFC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막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Secure Element라는 API를 일단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개발자에게 먼저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Secure Element라는 게 결국 하드웨어 엘리먼트거든요. 애플이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삼성페이도 우리나라에서는 Secure Element라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하드웨어 기반으로 액세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안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방식인데 개발자들이 요거에 대한 API 허용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참 이게 애플페이 도입이 굉장히 늦었고 NFC 기반으로 결제하는 것들이 상당히 늦어졌죠. 뭐 페이코 같은 기업들 혹은 팀원 이런 것들 나중에 NFC 도입하긴 했지만 이게 또 외부에 나가면 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흔히 이제 EMVCO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로페이, 마스터, 비자 카드
이런 가장 유명하고 거대한 글로벌 카드사들 있잖아요. 얘네들끼리 1995년도에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갖고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ENVCO라는 걸 만들어서 다음에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는 특별한 통신 방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페이 방식, 결제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마그네틱 방식으로 쭉쭉쭉 긁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냥 카드 이렇게 긁었었잖아요. 그러한 방식보다 아예 암호화돼서 통신이, 무선 통신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게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카드 결제기 이제 있잖아요. 포스기. 그것도 마그네틱이 아니라 NFC를 지원하는 단말기. 요즘 뭐 편의점들은 다 많이 되죠. 근데 여전히 뭐 이동형이라든가 이 NFC를 지원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NFC 도입이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스터, 비자,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 많이 쓰니까 이 NFC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었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에서 이 마그네틱 방식을 지원하는 MST 이 방식도 삼성페이가 지원을 하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단말기를 사용해도 바로 결제가 되니까, 또 특히 우리나라는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페이가 굉장히 많이 널리 퍼지게 된 거죠. 이런 상반대 형식으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 NFC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 ENVCO라는 이 조직에다가 수수료를 또 따로 내야 돼요. 결제할 때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카드사들한테 수수료를 내는 게 뭐 익숙하니까 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 국내 카드사에만 수수료를 내면 될 것들을 NFC 기능을 사용하면 쟤네들한테도 써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삼성페이는 수수료를 안 내요. 근데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더 힘들었던 거는 NFC 포함해서 애플 자기네들한테도 수수료를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삼성페이는 국내 카드사한테 수수료는 내지만 삼성 자체에다가 또 수수료를 내진 않으니까, 최근에는 또 이제 약간 정관을 변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삼성페이가 따로 먹는 수수료는 없는 걸로 되어 있었고, 애플은 또 자기네들한테도 달라고 하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카드사들의 반발이 좀 있었죠. 그럼 애플페이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건데 뭐 또 수수료를 달라고 하냐라는 방식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이 NFC라는 방식도 한 두 가지로 나뉘면은, 첫 번째는 이 SE라는 방식, Secure Element라는 방식인데, 카드를 딱 찍으면은 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별도의 보안 칩이 있어요. Secure Element라는, 요걸 SE라고 부르는데, 이 NFC를 통신하는 왔다 갔다 하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딱 갖다 댔을 때 NFC 컨트롤러로 통신, 수신 이렇게 하면은 암호화된 정보를 하드웨어에 별도로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처리가 되는 게 SE 방식이에요. 요거는 애플페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삼성페이도 요거를 씁니다. 그래서 높은 보안성을 자랑을 하죠. 근데 이게 단점은, 이게 카드를 발급한다거나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 컴포넌트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한 발급이나 업데이트 과정이 또 필요를 하죠.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거쳐간다는 저 과정 때문에 좀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HCE라는 방식은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이라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요 Secure Element라는 것들을 다 그냥 소프트웨어, 호스트 CPU에서 다 처리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카드사가 이게 자유롭게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해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안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로 쓰는 방식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애플페이 서버가 있으면은 스마트폰 안에 이 Secure Enclave라고, 요거 따로 영상 만들 건데, 애플의 뭐 페이스 아이디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거 말고 결제 관련해서 Secure Elemen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ENVCO, 이게 NFC 쪽이겠죠.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해서 다른 서드파티 컨트롤러에 거쳐갈 때 이 Secure Element를 거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외부에 허용을 한다라는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NFC 서비스가 바로 이 티머니잖아요. 버스 결제, 이게 애플 아이폰 안 돼서 이제 뭐 카드 일부러 뽑아가지고 딱 결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티머니가 별도의 앱이 만드는 것이 가능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삼성페이는 어떻게 될 거냐? 삼성페이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 포스가 있잖아요. 이 카드 긁는 거, 요 카드 긁는 거. 이 긁는 부분에 마그네틱을 처리할 수 있는 MST, 요거를 기본적으로 지원했죠. 마그네틱 시큐어 트랜스미션이라는 건데, 루프페이라는 이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죠, 삼성이. 근데 우리나라 어차피 갤럭시 많이 쓰고 수수료도 따로 삼성한테 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드사한테만 내면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된다고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파급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쓰는 분들도 아이폰을 잘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 애플페이의 강점, 물론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이제 온라인 결제도 많이 쓰지만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삼성페이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못 넘어가는 하나의 굉장히 킬러 앱으로서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마그네틱 방식 자체가 보안성이 떨어진다, 다 NFC로 바꿔라 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삼성페이도 근데 MST, NFC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차 NFC로 바뀌어가고 있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애플페이도 그렇고 삼성페이도 그렇고 NFC 방식과 MST 방식, 그리고 그 애플페이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배경 같은 것들을 2년 전에 이미 다 정리를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 오리지널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이미 이 결제하는 포스 단말기, 이 단말기가 NFC를 지원을 하도록 쫙 깔려놨는데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늦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을 매우 중시하니까 이 SE 칩을 통해서 보안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요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핵심이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 SE 기능을 사용하는데 해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HCE 방식 있죠.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 그냥 소프트웨어로만 하는 방식, 요 방식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삼성페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되는데 바깥에 나갔을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호환성 측면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도 NFC 기능을 활성화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단말기에 맞춰서 이게 잘 호환이 될 건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스터디를 많이 못하고 일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는데,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은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성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카드사의 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카드들은 국내 금융기관들과 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결제 네트워크에 굉장히 강하게 오리엔티드 돼서 만들어진 게 삼성페이 최적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결제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어떤 결제 네트워크에 우리끼리 다 연결이 안 돼 있다, 뭔가 프로토콜이 안 맞다라고 하면 결제가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게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시큐어 엘리먼트 방식, SE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프로토콜의 차이가 있다면은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아이폰에 삼성페이가 들어온다, 티머니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의 호환이 잘 되도록 뭔가 개발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 카드사들이 EMVCO의 이 NFC 독자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국산 NFC 단말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뭐 저스터치라던가 아니면 KLSC 단말기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애플페이 도입이 늦고 우리는 저기에 수수료 따로 안 낼래, 자기들이 순전히 먹고 있던 수수료가 있었는데 그걸 쪼개갖고 이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익률에 굉장히 타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제로페이 단말기 아시죠? 이 제로페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된 게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QR코드로 결제를 하긴 하지만 NFC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수수료 절감을 하면은 중소상인들의 이 부담이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으니까 정부가 주도를 한 것이 되겠고, 우리나라가 뭐 IT 갈라파고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그런 환경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현지화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EMVCO 표준의 어떤 NFC를 바로 도입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이 반대로 NFC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삼성페이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그냥 물러서지 않는 게, 아이폰에 내장된 NFC를 사용하면은 개발자들한테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의무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페이나 구글페이 같은 것들이 들어오려고 한다, 티머니가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수수료로 또 이제 기존에 없던 것들 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업 대 기업 간의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결제 시스템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협약들이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바로 그냥 푼다라고 해석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에서도 삼성페이나 티머니 같은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서 EU의 반독점법 관련된 내용, 그리고 NFC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독점 규격이 가지는 그런 한계들이 있죠. 이게 많이 플렉서블하게 펴지지 못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폰에서도 삼성페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비자들한테 수수료가 전가되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 이제 이슈 트래킹하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